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에서 1조 원대 5G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장 초반에 5G 관련주 훈풍이 이어졌었는데 주요 내용과 함께 관련주들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삼성전자가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DC 네트워크사의 대규모 5G 통신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국내 5G 장비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날 이제 네트워크의 미국 5G 전공망 구축을 위한 5G 가상화 기지국과 다중 입출력 기지국을 포함한 무선기기 등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뉴스에도 보셨다시피 한 1조 원 이상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삼성전자가 맺은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중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이고요. 또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금일 1%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했다가 시장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 이제 부담감이 좀 작용하면서 보합권으로 진행 중에 있고, 또 관련주인 통신 장비 업체 에팔텍 오늘 그래도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달성을 했고, 다산 네트워크스 약 16%대 오른 7,600원대, 오이솔루션 16% 올랐다가 좀 상승폭 줄어들면 4%대 상승세로 지금 나오고 있고, 기타 에이스테크, 솔리드, RFHIC 이런 어떤 장비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동반 급등을 했는데 금일 좀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도 있고, 또 매물대 형성이 된 부분, 또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저가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매도세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폭은 상당수 줄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이나 기가레인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가도 좀 줄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갭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주가 삼성전자가 맺은 이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2018년과 2020년에도 5G 장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성과가 어땠는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군요. 예. 삼성전자는 지난 이제 2018년이죠. 2018년 미국 최대 통신업체 버라이존과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 2020년에는 무려 7조 9천억 원, 약 8조 가까운 어떤 규모의 5G 장비 장기 계약을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통신 장비 단일 수출 계약 중에 최대 규모에 해당되는 어떤 금액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당시 관련주에는 당연히 굉장한 어떤 호재였죠.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중소장비 부품 회사만 86개사와 이렇게 협력해서 그런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또 관련주 등도 다양합니다. 굉장히 안테나, RF 통신 부품 등 이렇게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KMW나 당시에 에이스테크, 또 RFHIC, 또 기가레인 등이 당시에 굉장히 좀 관련주로서 이렇게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이 계약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년도에 계약한 게 20년 동안 계약한 5년 동안, 그러니까 20년도에 이제 5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한 건데, 버라이존이랑 당시에 5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이제 5년간 장기간 이렇게 공급하고 설치,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어떤 기간이 굉장히 또 장기간이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항상 코로나 기간에 아무래도 어떤 부품 조달 등 상당한 시간이 딜레이가 된 점도 있었고, 또 전체적인 시장 조정이라던가 삼성의 그런 악재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기가레인을 제외하고는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감으로는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주가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5G 기지국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커넥터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 또 기지국 안테나 역시 당시에 삼성전자랑 여러 어떤 공급 협의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의 최고가를 찍기도 했었는데 또 지금까지는 이 기가레인도 전반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장기적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다시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할 거라는 그런 기대에 대부분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20년도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인 어떤 성장이 있을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DC 네트워크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네트워크 사업 분야에서 매출 5조 원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간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이 다소 부진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부진했다라고 평가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국내 그 5G 장비주들은 아무래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글로벌 통신 기업들과 삼성전자의 5G 관련 사업이 부진하니까 최근 1년간 굉장히 이제 주가 흐름도 많이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력 공급 업체인 삼성전자의 부진 때문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국내 중소장비 업체들의 경우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도 그렇죠. 사실 최고 경영진이 좀 부재인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 전략 실패가 결국 수주 성과 부진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5G 사업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 반전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난 한 해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벌어들인 매출에서 그 수익 대부분이 반도체, 가전, 뭐 무선 사업부에서 벌고 있고 네트워크 사업부는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실제 17년 이후에도 네트워크 사업부가 분기에 벌어들인 매출이 1조 원대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1조도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삼성전자의 그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전략 실패라든가 좀 사업 확장을 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다양한 말 그대로 네트워크 사업에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이번에 이제 DC 네트워크와 그런 굉장히 또 단연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다소 부진했던 네트워크 사업 매출 확대를 노릴 수 있게 됐고 또 지난해 뭐 영국의 5G 장비 업체 공급에 의해서 캐나다, 뉴질랜드 등 그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보다는 뭐 물론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다소 앞으로 향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1%대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름폭을 좀 줄인 상황이고요. 이번 통신장비 수주 소식이 어떻게 삼성전자에는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좀 봐주십시오. 예.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수주 소식이 말 그대로 이 수주 소식만 봤을 때 이게 과연 변곡점이 될까? 저는 여기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분기에만 각각 이제 77조 그리고 14조를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2분기도 뭐 이제 한 80조나 뭐 한 14조 9천억 정도 대략 뭐 비슷하거나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분기 매출만 70조, 80조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1조 수주를 했다고 해서 이게 변곡점이 되냐? 저는 좀 의문이고요, 굉장히.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제 그런 변곡점이나 어떤 실적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된 좀 이슈를 봐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디램 가격도 좀 부진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 수요도 좀 부진한 편이었는데 2분기에는 그 디램과 낸드 비트랑 출하량 증가율이 각각 뭐 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수요 둔화 요인을 아무래도 좀 극복할 거로는 보고 있고요. 다만 스마트폰과 뭐 TV 출하량 이런 어떤 가전 부분에서는 좀 일정 부분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가 되는 기업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네트워크 사업을 확장하고 한다는데 결국은 어떤 거시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글로벌적인 그런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평가는 매우 좋아요. 예, 누가 이제 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좀 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삼성전자는 그렇게 좀 거시경제가 받쳐주고 또 외국인 투자자나 기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면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런 투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종목 중 하나입니다. 매우 무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긴축 시기에 아무래도 투자 주체금의 그런 자금들이 좀 부족하고 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현재 글로벌적인 상황에서 과연 단기간에 어떤 변곡점으로 작용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고요. 다만 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실적이 저조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이 아니고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은 보입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시가총액 400조가 달하는 만큼 여러 ETF라던가 뭐 관련된 뭐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또 글로벌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성이나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좀 화랑을 보이면서 굉장히 성장세가 더욱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처럼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고 또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통해서 통화량이 축소되고 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간보기식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예, 부정도 긍정도 아닌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르면 앞으로 5G, 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5G 품질 문제가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관련 생태계 성장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선매수해 볼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3일 이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뭐 5세대, 5세대 이동통신 현실화에 속도를 내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의지 반영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통신 강국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2019년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사실 5G 뭐 속도나 이런 품질 문제는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는 통신사들의 5G 기지국 증설을 촉진해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빠르고 안전한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또 26년까지 뭐 6G 표준 선정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그런 국가 사이버 안보위를 설치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뭐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였죠. 뭐 또 5G뿐만 아니라 6G 얘기도 나왔고요. 6G만 나올까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땐 7G, 8G 뭐 이런 것도 다 계속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성장세는 뭐 고도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여기서 대기업 주도로 시작해서 기술력이나 수조 확보가 된 그런 협력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함께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기술 발전이 결코 매출 발전이나 뭐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뭐 과거에도 보면은 뭐 기억하실 겁니다. 뭐 하나로 통신, 통신 이런 메가패스였나?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어떤 과거 통신사들도 사용할 시점에도 지금보다 통신컬이 굉장히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신료도 굉장히 비쌌고요. 기업들 수익성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면은 생태계 성장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런 기술 발전이 꼭 수익성과 주가 흐름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직접적보다는 좀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고도 기술이 필요한 우주항공, 드론, 국방 등 그런 산업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종목이 휴니드라는 종목이고요. 국내 항공전자 시스템 및 군 전술통신 개발 및 제조업체입니다. 그 5G보다도 좀 방산주에도 뽑히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고도의 통신 그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통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고성능 제품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꾸준한 수요가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금일 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나오면서 뭐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런 뭐 5G 관련된 간접적 장기전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국방 기술 여러 그런 테마성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일 조금 조정받는 부분, 적정선형 9,500원 아래에서 조금씩 이제 분할로 담아간다면은 충분히 5G 관련해가지고 통신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수익이 실현 가능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